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으로 유명한 라우어님의 책 제목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제목과 더불어 제 투자 인생의 모토가 된 문구죠. 최근 주식 초보인 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어차피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서요. 그럼 똑같은 돈을 투자할 거면 수익이 2배, 3배로 나는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중에 열의 9분 제 지인의 이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수가 10% 오를 때 내 계좌는 20%가 오르고 3배짜리 상품이라면 무려 30%가 찍힙니다. 우리의 뇌는 이 단순하고도 달콤한 산수 앞에서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우리의 조급함이 이 2배라는 마법의 숫자와 만나면 그 어떤 위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치트키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이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로 폭발적인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피 같은 시드머니를 공중분해시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차이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 ETF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에는 TQQQ나 QLD 같은 상품으로 수천 %의 수익을 올렸다는 영웅담이 넘쳐나죠. 지수가 오르면 2배를 번다. 이 한 문장은 투자자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가장 완벽한 마케팅 문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겁없이 레버리지 시장에 뛰어듭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갓 딴 초보 운전자가 엑셀만 밟으면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F1 레이싱카의 운전석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직선 코스에서는 누구나 레이서가 된 듯한 쾌감을 느끼지만 코너가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핸들을 조금만 잘못 꺾어도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박살이 나고 맙니다. 레버리지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맞을 때는 최고의 무기지만 시장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 내 계좌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상품의 눈부신 앞면만 보고 환호했을 뿐 차갑고 잔혹한 뒷면은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레버리지의 뒷면, 즉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첫 번째 착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즐겨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이 상품을 10년 들고 있었고 10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100% 올랐으니 내 레버리지 수익률은 당연히 200%겠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상품 설명서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펀드는 1일 목표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합니다. 이 1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투자한 전체 기간의 누적 수익률을 2배로 뻥튀기 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 시장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의 지수 변동폭에 대해서만 2배로 움직일 것을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2배, 내일은 내일의 2배일 뿐 어제와 오늘을 합친 기간에 2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하루하루 2배씩 오르면 장기적으로도 2배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괴물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레버리지 ETF의 보닛을 열고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내 돈 100만 원에 은행돈 100만 원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만든 복잡한 파생 상품과 수합 계약이 얽혀있는 정교한 기계장치입니다. 핵심은 1일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하는데 레버리지 ETF라는 녀석은 매일 밤
12시가 되면 달리기를 멈추고 다음 날의 달리기를 위해 운동화 끈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묶습니다. 내 자산 규모가 커졌든 작아졌든 상관없이 내일 지수의 변동에 정확히 2배를 맞추기 위해 파생 상품의 비율을 매일매일 강박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죠. 오를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떨어질 때는 가진 주식을 헐값에 팔아 치우면서 비율을 맞춥니다. 이 매일 밤의 강박적인 행동이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이 1일 리밸런싱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났을 때 수학적으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는지 직접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첫째 날 나스닥 지수가 10% 올랐습니다. 그럼 110만 원이 되죠? 둘째 날 지수가 10% 떨어졌습니다. 110만 원에서 10%가 빠지니 99만 원이 됩니다.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의 산수입니다. 그럼 2배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첫째 날 지수가 10% 오를 때 2배인 20%가 오릅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런데 둘째 날 지수가 10% 떨어지면 레버리지는 2배인 20%가 폭락합니다. 120만 원에서 20%가 날아가면 얼마죠? 96만 원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기초지수는 단 1% 하락했을 뿐인데 내 레버리지 계좌는 4%나 녹아내렸습니다. 만약 지수가 한 달 내내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한다면 지수는 결국 제자리인 100만 원에 머물러도 여러분의 레버리지 계좌는 80만 원, 70만 원으로 스르르 녹아 없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변동성 드래그, 즉 변동성이 수익을 질질 끌어내린다고 부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이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나방처럼 레버리지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변동성 드래그라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음에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차트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나스닥 강세장에서 TQQQ가 보여준 수천 %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고 나면 1배수 ETF의 수익률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둘째, 소액 투자의 지렛대 효과 때문입니다.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1,000만 원뿐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1억 원을 모으는 길은 너무나 아득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내 1,000만 원이 마치 3,000만 원처럼 움직입니다. 부족한 자본을 시간과 변동성으로 메우려는 절박함과 희망이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집니다. 셋째, 단기 상승장에서 폭발하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지수가 하락 없이 매일 오르기만 하는 일직선 상승장에서는 매일 리밸런싱 되는 레버리지의 특성이 반대로 작용해 2배, 3배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초과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 짜릿한 손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 일반 주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짜릿한 손맛을 평생 유지하며 진짜 돈을 버는 상위 1%의 승자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레버리지 시장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단순히 배짱이 두둑한 도박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버리지의 칼날이 양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철저히 통제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입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폭락장이 끝나고 시장의 안개가 걷히는 상승장 초입에 과감하게 레버리지의 엑셀을 밟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변동성 관리입니다. 오직 레버리지 하나만 몰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일부 현금을 남겨두고 확실한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왔을 때만 과감하게 비중을 싣는 적립식 웅덩이 매수법 같은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인 장기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에 큰 흐름을 잃고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익절하여 수익을 확정 짓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추세에 올라탈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레버리지 ETF가 단순한 로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무기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1편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그 자체로 절대 악이거나 도박장 슬롯머신이 아닙니다.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매우 예리하고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명장이 쥐면 세상을 베는 명검이 되지만 어린아이가 쥐면 자기 자신을 베고 마는 흉기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의 폭락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적 결함인 변동성 드래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장기 투자하면 2배 먹겠지 라는 아니라고 무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단 1달러도 투자하지 마라. 워런 버핏의 이 명언은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가장 피눈물 나게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때만 레버리지는 비로소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레버리지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진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레버리지의 기본기와 숨겨진 함정을 이해하셨다면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깊고 치명적인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워런 버핏조차 경고하는 복리의 역설과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정말 불가능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뿐일까요? 이 편에서는 앞서 살짝 언급한 웅덩이 매수법을 포함해 이 변동성의 괴물을 길들이고 오히려 내 수익으로 역이용하는 상위 1%의 5대 생존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2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 TV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